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최근 동향 한번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전망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 재테크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 부동산 동향과 전망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달라지고, 그럼 매수, 매도, 타이밍도 달라지겠죠. 자, 먼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3주째 상승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즉, 3주 동안 계속 상승세. 매수 심리라고 하면은 뭘까요? 집을 사고자 하는 심리가 되겠죠. 팔고자 하는 것보다 매수, 사고자 하는 심리가 3주째 연속으로 상승되고 있다. 그럼 사고자 하는 심리가 많아지고 매수자가 늘어난다는 건 뭐죠?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재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수급 지수가 3주 연속 상승세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우측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인데요. 4월 첫째 주 보시면은 96.1, 그리고 둘째 주 100.3, 그리고 셋째 주 101.1, 넷째 주 102.7. 즉, 지금 4월 달 들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쭉 매수 심리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100을 넘어가고, 이 수치가 100을 넘어가고 200에 가까워질수록 공급보다는 수요자, 매수 수요자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최근에 21일 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재건축 지역이죠.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그리고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도 지금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규제라면 어떻게 되나요? 또 주변부로 번지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압구정동, 여의도를 묶으니까 반포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강북 지역에 재건축 유망한 지역이죠. 노원구 일대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최근 동향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됐는데요. 오히려 임대차법이 시행된 9개월 동안 전셋값이 무려 20% 정도, 20% 급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최근 보도자료에 뉴시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3년간의 전셋값 상승률은 4.89%밖에 안 됐습니다. 한데 최근에 임대차법 시행되고 난 최근 9개월 동안은 어떻습니까? 무려 20.3%. 즉, 현 정부 출범한 3년 동안 오른 전셋값 비율보다도 오히려 최근에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최근 9개월 동안의 전셋값 상승률이 무려 4배나 급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서울 중심부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법이 시행됐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이 최근 9개월 동안 90%까지 상승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수급 지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세세 지수 역시, 수급 지수 역시 100을 넘어가면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시면 점차적으로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 가격이 안정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전년 대비 오히려 올해가 절반 반토막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점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전국이 166.9. 제가 말씀드렸죠. 100을 넘어가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전국이 166.9, 서울이 146, 수도권이 159.6, 인천 173, 경기도가 166.9. 이 정도로 100을 넘어가면 공급이 아직까지도 전세 공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연속으로 전세가라든지 매매 가격이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도심부의 공급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2사 공급 대책 목표 물량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사 공급 대책의 목표 물량이 현 정부의 목표 물량이 얼마입니까? 83만 가구죠. 과연 이 물량이 조기에 실행이 되면은 빠르게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텐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전세가라든지 매매 가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사 공급 대책의 공급 종류로는 한 7가지가 되는데요. 먼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목표 물량을 얼마입니까? 무려 13만 6천이죠. 근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컨설팅 통해서 모집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후보지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LH 사태 기억나시죠? 특히 이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가 LH 공공기관에서 소유권을 이전을 받기 때문에 과연 13만 6천 호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어떻습니까? 목표 물량이 무려 19만 6천 중에 1, 2차 후보지 34곳을 선정을 했고 하지만 그 물량이 3만 8천 가구밖에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공공택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공공택지가 신도시 조성되는 지역들이죠. 자, 이 물량이 목표 물량이 26만 3천 호인데 11만 9천 가구 규모 택지 5곳을 공개한 상태다. 자, 물론 이 공공택지도 문제가 되겠죠. 역시 LH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이런 신도시 지역들의 반발이 거세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물량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목표 물량이 11만 가구 되겠죠. 소규모 주택 정비 후보지가 20곳이 지정이 됐는데 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17,000 가구밖에 안 되고요. 도시재생 물량은 목표 물량이 3만인데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7곳 선정했는데 물량 역시 굉장히 작죠. 37,000 가구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물량이 한 10만 호 정도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이다. 즉 2사 공급 대책에서 전체 물량을 83만 6천 가구를 잡았지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물량은 17만 7,700 가구도 안 된다. 즉 이 공급 물량이 조기에 달성되지 않는다면 전세가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매매 가격도 다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현 정부 그리고 집권당에서 규제를 완화할 기미가 보인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벌써 시장을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로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향후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2사 공급 대책은 뒷받침을 하되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하겠다. 자,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일부 규제를 완화를 한다는 기조가 되겠죠. 자,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세금, 공시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정에 대한 역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생애 처음 주택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한다. 적극적으로 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금융당국 역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5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실수요자 대출 규제의 완화 대책을 발표까지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LTV, DTI 10% 정도 포인트 상향 조정해주고 그리고 소득 요건, 주택 가격 요건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전망이 보이시죠? 만약에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수요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도심부에 지금 그나마 좀 싸다고 하는 소형 평형의 매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